받고 인간 푸바오 탈출하세요. 원장님, 저 요즘 또 고민이 있잖아요. 너 고민이 뭐야? 맨날 고민이야. 저희 집사람 요즘 너무 열일을 해서 그런지 눈이 새까매요. 그래? 왜 시커매졌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면으로도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없어요? 다크서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줘 봐야겠네. 먼저 다크서클 생기는 이유가 있지 먼저 궁금해요. 다크서클 생기는 이유가 너무 많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줄까 하는데, 다크서클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다크, 어둡다, 서클, 동그랗게 눈 주변에 거무튀튀하게 생기면서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는 색소착색이야. 눈 주변에 피부염이 있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 이런 게 있어서 염증으로 인한 색소착색이 생길 수도 있고, 화장이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진한 화장을 했어. 이거를 지우다 보면은 마찰에 의해서도 피부염이 생기거나 약간 색소착색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갈색으로 거뭇거뭇하게 눈밑이가 약간 이렇게 검게 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색소착색에 의한 다크서클이고, 두 번째는 정맥우렬이라고 해야 되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약간 여기가 푸르둥둥하거나 붉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완성으로 코막힘이 있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래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여기가 정맥이 확장이 되면서 시퍼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약간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도 썩고 내려왔다고 하잖아. 이런 분들도 뭐 순환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여기가 푸르딩딩하게 약간 보이거나 하면서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눈 밑에 약간 지방백이 튀어나왔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눈 밑에 지방이 꺼지면서 생긴 눈물고랑이야. 네 번째는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다크서클이야. 그리고 이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잔주름을 유발하기도 하거든.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얇다 보니까 피부 밑에 근육이나 정맥이 비쳐 보여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피부톤이 또 푸르둥딩해 보이거나 붉게 보이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지.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다크서클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색소착색으로 생긴 다크서클은 그게 피부 착색이 생긴 거니까 대부분 피부톤을 밝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레이저 토닝 같은 저출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 활성화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편이야. 보통 1, 2주 간격으로 뭐 4번에서 5번, 10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레이저 토닝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피부톤이나 이런 거를 좀 밝게 해줄 수는 있지. 아까 내가 색소착색으로 인한 다크서클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 때문에 인한 색소착색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이런 경우에는 염증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연고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피부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냥 착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까지 있는 경우는 염증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그 이후에 착색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를 감별해서 약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는 눈밑 꺼짐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생긴 다크서클인데, 눈밑이 눈물고랑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필러나 뭐 지방이식 같은 걸로 해결할 수는 있어. EV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필러를 과도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웃을 때 이렇게 올라오거나 튀어나오거나 하는 증상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얇게 또 넣거나 많은 양을 주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틴들 효과라고 해서 비쳐 보이면서 이거 필러 자체 넣은 거 자체가 푸르딩딩하게 보일 수 있거든. 적정한 용량을 정확한 층에 주입을 해야 되고 주의 깊게 맞아야 되는 시술 부위 중에 하나야. 근데 눈밑이 커지면서 지방백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백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필러를 약하게만 해도 지방백이 좀 튀어나온 걸 덜하게 보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지방이 튀어나왔거나 아니면은 피부 늘어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피부과 시술로는 만족도가 보기는 어려워. 이런 분들한테는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기도 하거든. 피부가 얇아서 생긴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잔주름을 동반하면서 정맥이 미치거나 근육이 붙여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층 자체를 두껍게 해주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류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진피 환경을 좀 개선하고 피부층 자체를 좀 두껍게 해주면서 콜라겐을
리모델링 하는 시술을 해줄 수도 있지. 그런 거를 주사를 뭐 3, 4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하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한 가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색소착색이 있으면서 눈이 꺼지면 동반한다거나 아니면은 잔주름이 있으면서 지방백이 커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복합적인 시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 한 가지로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복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하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피부과 시술을 좀 받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부과 안 하고도 좀 집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색소착색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미백 효과가 있는 크림을 사용한다거나 비타민이나 우리 예전에 뭐 레티놀 같은 거 설명했었잖아. 그런 것도 색소착색에 염증후 색소착색이나 아니면은 뭐 잔주름 개선 이런 거에도 도움을 받고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색소착색만 있는 경우에는 그런 크림을 도움받을 수가 있고 염증이 있으면서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있고 각질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색소착색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약간 처방을 받는 연고를 쓴다든지 이런 걸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눈이 꺼진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는 피부과 시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정맥 우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푸르등딩하게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눈 주변에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거나 이거는 뭐 휴식을 취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피부과 안 와도 약간 좋아질 수는 있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색소착색이만 동반된 경우는 뭐 화이트닝이나 뭐 이런 거 미백 개선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꺼지거나 지방백이 불룩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술적으로나 아니면 시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는 있어. 어쨌든 그래도 피부과의 도움이 아니고도 그나마 그래도 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능성은 있지. 근데 솔직히 다크서클은 치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가지 원인이 생긴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 그리고 눈 주변에 또 피부가 또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레이저를 엄청 세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약간. 전 다크서클은 그냥 무조건 피곤하거나 그래가지고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근데 대부분 뭐 3, 40대에 눈이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솔직히 눈밑 필러만 소량해도 제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피부가 얇거나 아니면은 지방백이 있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안녕하세요. 내 식구 여러분. 다크서클 유형별로 참 원인이 다양하죠. 근데 본인에 맞는 치료, 유형별 치료를 해야지만 다크서클 효과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치료가 해야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다크서클 원인을 진단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래요. 안녕.